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중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혁신적인 AI 기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조작된 거짓이었다면 믿어지시나요? 한 연구원의 충격적인 폭로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경악했고, 그녀를 도운 한국의 천재 연구원 또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가 목숨을 걸고 밝혀낸 중국 AI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진실을 파헤쳐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방부 산하연구소에서 근무하는 AI 연구원 에바 스콧입니다.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0년간 AI 연구에 매진해왔죠. 매일 아침 연구소에 출근하면서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연구실에서 군사 AI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동료 연구원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중국의 AI 기업이 개발한 딥시크가 챗GPT를 뛰어넘었다는 소식이었죠. 연구소 전체가 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군사 AI 개발을 주도하던 미국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국방부는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실은 마치 전쟁 상황실처럼 변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혔죠. 저는 발표 자료를 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데이터가 너무 완벽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만든 것 같았죠. AI 개발 과정에서 이런 완벽한 결과는 나올 수 없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제 아버지는 냉전 시절 CIA 요원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심어주셨죠. 에바, 중국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학자였어요. 편견 없이 사실만을 보고 싶었죠. 아버지의 말씀이 가끔은 구시대적인 냉전 사고 방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중국 베이징의 AI 연구소에서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VIP 연구원으로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국방부는 마치 폭탄이라도 터진 것처럼 반응했죠. 이건 함정이야. 하지만 제 호기심은 이미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정말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다면 그것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관료주의적인 연구소 생활은 저를 질식시켰죠. 매일 같은 회의, 끝없는 보고서, 복잡한 결제 과정.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어요. 중국의 초청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제 연구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분노하셨어요. 네가 미쳤구나 하시며 책상을 내리치셨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AI 연구의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이 제 운명이라고 믿었어요. 동료들의 반응도 매서웠습니다. 에바, 이건 내 연구 인생을 망치는 길이야. 그들의 우려는 이해했지만 저는 제 직감을 믿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 신념을 지켰어요. 진정한 AI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비자 발급부터 출국 수속까지 모든 준비를 마쳤죠. 베이징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구소를 떠나기 전날 깊은 밤까지 딥시크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모니터 속 데이터들이 마치 수상한 미로처럼 느껴졌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죠.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의문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베이징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찾아뵈었어요. 에바, 중국은 위험한 곳이야. 절대 방심하면 안 돼. 아버지의 말씀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30년간 CIA에서 근무하신 아버지의 직감을 무시하기가 쉽지는 않았죠. 아버지의 걱정 어린 눈빛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제 앞에 펼쳐질 새로운 세계,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하게 될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선택이 제 인생을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단순한 연구 교류가 아닌 더 큰 무언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 예감은 제 온몸을 긴장시켰고 이미 시작된 모험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중국의 거대한 힘을 실감했습니다. 공항은 마치 미래도시처럼 첨단 시설들로 가득했죠. 입국 심사대에서 제 여권을 확인하던 직원의 날카로운 시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연구소에서 보낸 차량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죠. 도심을 관통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마천루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운전기사는 중국 AI 기술의 발전에 대해 자부심 넘치는 설명을 이어갔죠. 하지만 그의 말투에서 뭔가 부자연스러움이 느껴졌어요. 마치 미리 준비된 대본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어요. 마치 영화에서 본 것 같은 미래형 건물이었죠.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건물은 마치 구름을 뚫을 듯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정문에는 베이징 AI 연구소라는 글자가 빛나고 있었어요. 건물 전체가 미래기술의 성지임을 자랑하는 듯 했습니다. 영접 나온 비서가 연구소를 안내했어요. 우리는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명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서버실을 보여달라는 제 요청에는 갑자기 난색을 표했어요. 보안 규정상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의 태도가 순식간에 경직되었죠. 그때 레오 왕이 나타났어요. 중국 AI 기술의 대표 주자로 불리는 천재 연구원이었죠. 에바, 드디어 만나게 되네요. 그의 말투는 친근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 MIT에서 잠깐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당시 그는 제가 발표한 논문이 허점을 지적하며 경쟁심을 드러냈었죠. 레오는 연구소 시설을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중국에선 윤리적 제약 없이 연구할 수 있어요. 미국은 너무 보수적이죠. 그의 말에 저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AI 개발에서 윤리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마치 경고처럼 들렸어요. 연구원들의 모습도 이상했죠. 모두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대답만 반복했죠. 자유로운 토론이나 의견 교환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다른 연구원들과 대화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야기를 피하거나 형식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한 연구원은 제 질문에 답하다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자리를 피했죠.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저녁이 되자 연구소는 더욱 음산해졌어요. 제게 배정된 숙소로 가는 길 복도는 마치 미로처럼 느껴졌습니다.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죠. 보안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감시를 위한 것처럼 보였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연구소 네트워크에 접속하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보안 설정이 지나치게 빡빡했죠. 단순한 파일 하나를 열어보는데도 여러 단계의 인증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보안은 일반적인 연구소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밤하늘이 보이지 않았어요. 스모그로 뒤덮인 베이징의 하늘은 마치 이곳의 비밀을 감추려는 듯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무언가 큰 비밀이 이 건물 안에 숨겨져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경고가 하나둘씩 현실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됩니다. 레오의 말대로 이곳이 정말 자유로운 연구가 가능한 곳일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경고처럼 위험한 함정일까요? 저는 이 모든 의문을 풀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제가 직접 확인할 차례였죠. 이미 시작된 이 위험한 게임에서 저는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째 딥시크 관련 논문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치밀한 연구 방법론, 놀라운 실험 결과, 그리고 상세한 데이터 분석까지. 하지만 깊이 들여다볼수록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학습 데이터와 실제 서버 기록의 불일치였습니다. 논문에는 수백만 건의 학습 데이터를 처리했다고 되어 있었지만 서버 로그에서는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요. 더 이상한 것은 결과값들이었죠. 마치 완벽한 답안지처럼 모든 수치가 너무 깔끔했습니다. 레오 왕의 태도도 의심스러웠어요. 제가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요청할 때마다 그는 교묘하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에바, 당신은 너무 세세한 것에 집착하는군요. 큰 그림을 보세요. 그의 말투에는 항상 은근한 경고가 담겨 있었죠. 다른 연구원들의 행동은 더욱 수상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했지만 누구도 구체적인 연구 과정을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건 최고 기밀이에요. 다른 팀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같은 답변만 돌아왔죠. 모두가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다 우연히 레오의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됐습니다. 상부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해.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내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죠.
저는 급히 발걸음을 돌렸지만 심장이 거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결심을 하고 연구소의 데이터베이스를 파고들었어요.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숨겨진 파일들을 발견했습니다. 실제 테스트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딥시크는 챗GPT는커녕 기본적인 AI 성능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더 깊이 파고들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화려한 논문 결과, 언론에 공개된 데모, 외국 연구진들의 찬사까지 전부 다 조작된 거짓이었어요. 심지어 제가 연구소에 초청된 것도 계획의 일부였죠. 해외 유수 연구기관의 인정을 받기 위한 쇼케이스용이었던 겁니다. 갑자기 제 컴퓨터 화면에 경고창이 떴어요. 무단 접근이 감지되었습니다.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죠. 서둘러 파일들을 숨기고 접속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누군가 제 행동을 알아챘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다음 날 아침, 레오가 평소와 다른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에바, 어제 늦게까지 연구실에 있었다면서요? 그의 말투는 마치 신문하는 것 같았죠.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네, 논문 검토하느라 늦었어요. 하지만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파고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연구소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더 많은 감시 카메라가 저를 쫓았고 제 연구실 출입도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식당에서도 누군가가 항상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이제 제 앞에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하고 연구를 계속하거나 이 거대한 기만을 세상에 알리거나. 하지만 연구원으로서의 양심이 전자를 선택하게 두지 않았어요. 문제는 어떻게 이 증거들을 안전하게 밖으로 빼내느냐였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무사히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 순간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죠. 설령 그 대가가 위험하더라도 저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비밀 서버실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밤 11시, 연구소가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죠. 보안 카드를 이용해 여러 개의 문을 통과하면서도 손끝이 떨렸어요. 발각되면 큰일이었지만 이것이 진실을 확인할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서버실은 연구소의 심장부와도 같은 곳이었어요. 수천 대의 컴퓨터가 가동되는 소리가 웅웅거렸죠.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작동 중인 서버는 전체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그저 전시용 껍데기였습니다. 데이터 로그를 확인하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딥시크의 성능은 챗GPT는커녕 기초적인 AI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AI의 결과를 베껴 성능을 조작하고 있었죠.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였어요.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서버실로 오고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컴퓨터를 끄고 서버 렉 뒤로 몸을 숨겼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레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곧 발표해야 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레오가 말했죠.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 에바가 의심하고 있어.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들의 긴장된 대화를 들었어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서둘러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USB에 데이터를 복사하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그때 갑자기 알람이 울렸죠. 무단 접근 감지. 보안 요원 긴급 출동. 순간 피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복도를 달리면서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들었어요. 보안 요원들이었죠. 저는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한 동양인 남성이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청소도구 보관실로 데려갔죠. 제 이름은 정민수입니다. 저도 이곳의 진실을 알고 있어요. 정민수는 한국에서 파견된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도 연구소의 비리를 파악하고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고 해요.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함께 해결해야 해요. 그의 진지한 목소리에 작은 희망이 보였죠. 보안 요원들이 지나간 후 정민수는 저를 안전하게 숙소로 안내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드디어 믿을 수 있는 동료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베개 밑에 USB를 숨겼어요.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CCTV가 저를 주시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밤하늘은 어두웠지만 제 마음속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비록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죠. 정민수와 함께라면 이 거대한 거짓말을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아버지였어요. 조심해라 라던 그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죠.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정민수와 만났습니다. 연구소 뒤편 작은 카페였어요. 그는 이미 자리에 앉아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죠. 그의 모습에서 전문가다운 면모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실 국제 AI 윤리위원회 소속 조사관이에요. 정민수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는 6개월 전부터 이곳에 잠입해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고 했죠. 중국의 AI 기술 발전이 너무 급격했어요. 처음부터 의심스러웠죠. 정민수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가 모은 증거들은 저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딥시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AI 기업들의 기술을 훔쳐 조합한 거예요. 화면에는 수많은 조작 증거가 있었죠. 레오 왕도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그도 피해자예요. 정부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담한 겁니다. 레오의 냉소적인 태도가 이해되기 시작했죠. 우리는 증거를 어떻게 외부로 전달할지 계획을 세웠어요. 정민수는 한국 대사관과 연락망이 있었습니다. 이틀 후면 한국 외교관이 연구소를 방문합니다. 그때가 기회예요. 그의 말에 희망이 보였죠.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이미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의심하고 있어요. 정민수가 말했죠. 오늘 밤 레오가 중요한 발표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정민수가 USB를 건넸어요. 이건 비상용이에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우리를 감시하는 눈이 많아요.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사라졌죠. 연구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화려한 연구소 건물, 과장된 성과 발표,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거짓말.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죠. 레오의 발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레오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딥시크의 새로운 성과를 발표했죠. 하지만 제 귀에는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들렸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레오가 저를 불렀어요. 에바,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사무실로 향했죠. 이제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죠? 레오가 물었어요. 이 모든 게 거짓이라는 걸? 그의 눈에는 피로와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들은 내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레오의 고백은 계속되었어요. 그는 처음에는 진정한 AI 발전을 꿈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압박과 비현실적인 목표, 그리고 끝없는 성과 요구가 그를 거짓으로 이끌었다고 했죠. 이제라도 늦지 않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레오는 고개를 저었죠. 이미 늦었어요. 그들이 당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세요. 사무실을 나오는 순간 복도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보안 요원들이 모여 있었죠. 저는 재빨리 방향을 바꿔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정민수의 말이 떠올랐어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밤하늘이 어두워져 갔죠.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일 것 같았어요. 저는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정민수와 밤새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새벽 3시, 보안이 가장 허술한 시간을 택했죠. 복도를 걸으며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연구소의 깊은 어둠 속에서 우리의 발소리만이 희미하게 울렸어요. 정민수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먼저 서버실에 들러야 해요. 마지막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죠.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버실로 향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알람이 울렸어요. 무단 침입자 발생.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죠.
정민수가 재빨리 컴퓨터를 켰습니다. 서버실 보안 시스템을 해킹해야 해요.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정민수는 놀라운 해킹 실력을 보여줬어요. 순식간에 보안 카메라를 무력화시켰죠. 하지만 보안팀이 이미 우리의 흔적을 쫓고 있었습니다. 서두르세요. 5분 안에 이곳을 빠져나가야 해요.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우리는 비상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정민수가 속삭였습니다. 1층으로 가면 안 돼요. 지하 주차장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차를 타고 탈출할 거예요. 지하 주차장에는 정민수가 미리 준비한 차가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죠. 거기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뒤를 돌아볼 틈도 없이 재빨리 차에 올랐어요. 정민수가 엑셀을 밟았고 전력 질주했죠. 숨이 가빠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추격전이 시작됐어요. 백미러로 검은색 차들이 우리를 쫓아오는 게 보였죠. 정민수의 얼굴에 땀이 흘렀습니다. 공항까지 40분이에요. 버텨야 해요. 차는 베이징의 새벽 도로를 질주했고 제 손에는 모든 증거가 담긴 USB가 꼭 쥐어져 있었어요. 추격자들의 헤드라인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정민수가 갑자기 핸들을 꺾었어요. 지름길로 가겠습니다.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뒤따르던 차 한 대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죠. 하지만 아직 2대가 끈질기게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베이징 거리는 마치 미로 같았어요. 정민수는 놀라운 운전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수요원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가 쑥스럽게 웃었죠. 우리는 골목과 골목을 누비며 추격자들을 따돌렸어요. 마침내 공항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연구소 보안팀이 이미 출국장을 봉쇄하고 있었죠. 정민수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 남자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정민수의 지인이었죠. 한국 외교부 소속 변호사였습니다. 이쪽입니다. VIP 출국장으로 가시죠. 그의 외교관 신분증 앞에서 보안팀은 속수무책이었어요. 우리는 무사히 출국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정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조심히 가세요. 서울에서 다시 만나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지막으로 당부했어요. USB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 있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북경의 새벽 하늘이 보였어요. 아직도 긴장감이 가시지 않았지만 이제 안전하다는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USB를 다시 한번 확인했죠. 이제 이 증거들이 세상에 공개될 차례였어요. 이륙한 비행기 안에서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레오의 마지막 경고, 정민수의 도움, 그리고 극적인 탈출까지. 모든 것이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닌 시작이었어요. 진실을 밝히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하늘 위에서 저는 다음 단계를 계획했어요. 이 모든 증거를 어떻게 세상에 알릴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거였죠. 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호텔방에서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극적인 탈출 후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날의 긴장감이 생생했어요. 정민수는 약속대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죠. 한국 AI 연구소와 이미 연락이 닿아 있었습니다. 첫 기자회견은 충격적이었어요. 중국의 AI 조작 스캔들이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중국의 AI 혁신 모두 거짓이었다. 세기의 기술 사기극 폭로. 연구소에서 가져온 증거들이 모든 것을 입증했습니다. 데이터 조작의 증거가 명백했어요. 정민수의 도움으로 방문하게 된 한국 AI 연구소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투명한 연구 과정, 엄격한 윤리적 기준, 그리고 실질적인 기술력까지. 이곳에서는 진정한 AI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우리는 성과를 과장하지 않아요. 실패도 배움의 과정이니까요. 연구소장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레오 왕이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졌어.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어딘가 홀가분해 보였죠. 레오는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망명을 신청했다고 했어요.
더 이상 거짓된 연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이유였습니다. 레오는 모든 것을 고백했어요. 연구소의 조작 과정, 정부의 압박, 그리고 그의 내적 갈등까지. 처음에는 작은 과장으로 시작했어. 하지만 점점 거짓말이 커져갔지.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더 큰 성과를 요구했고, 우리는 그것을 맞추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됐어.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레오는 용기 있게 진실을 밝혔어요. 중국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진정한 혁신은 정직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고백은 전 세계 AI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죠.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의 AI 기술 수준에 대해 재평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한국 연구소에서 새로운 발견을 하고 있어요. 이곳의 연구 문화는 제가 꿈꾸던 그대로입니다.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고 건설적인 비판도 환영받죠. 무엇보다 진실을 중시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에요. 아버지도 이제는 제 선택을 이해하시더군요. 네가 옳았다. 진실을 선택한 것이 자랑스럽구나. 정민수와 저는 AI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죠. 우리의 경험이 미래의 AI 발전의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는 레오도 한국 연구소에 합류했어요. 이제야 진정한 연구를 할 수 있게 됐네요. 그의 눈빛에서 순수한 연구자의 열정이 다시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끔 우리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미래의 AI 기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제는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서 서로를 존중하죠. 베이징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어요. 기술의 발전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의 정직성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요. 이곳에서라면 진정한 AI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이 아름답네요. 이곳에서 저는 제가 꿈꾸던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진실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는 걸 이번 경험을 통해 깊이 깨달았습니다. 정민수의 말처럼 기술은 인류를 위한 것이어야 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정직함에서부터입니다. 이 말은 이제 제 연구 철학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이 신념을 지키며 연구를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말이 맞았어요. 이제 저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진정한 AI 연구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거예요. 저는 한국 AI 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진짜 연구를 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모든 연구진이 모여 연구 방향을 논의했어요. 우리의 AI는 인류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원칙이 매일 실천되고 있었죠. 연구실은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의료 AI팀은 암 진단 정확도를 높이고 자율주행팀은 사고율을 줄이는 연구를 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고 검증했죠. 한국의 연구 방식은 특별했어요. AI가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AI의 판단 과정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모든 연구원이 이 원칙을 지켰죠. 연구 성과도 대단했어요. 한국의 의료 AI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암 진단율 99%, 오진율 0.1%라는 놀라운 결과를 냈죠.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투명했다는 점입니다. MIT와 스탠포드의 연구진들이 끊임없이 방문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내는 거죠? 그들은 한국의 연구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 국방부에서 파격적인 제안이 왔어요. 연봉 2배, 연구비 무제한 지원, 원하는 프로젝트 자유롭게 진행. 솔직히 가슴이 떨렸습니다. 부모님도 귀국을 강력히 권하셨죠. 하지만 한국의 연구 문화는 특별했어요. 실패에도 질책하지 않았고 성과를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올바른 연구 방향을 함께 고민했죠. 최근에는 AI 윤리 헌장을 만들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어요.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들이 한국으로 몰려왔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까지. 한국만이 AI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평가였죠. 연구소마다 한국식 운영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정민수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속도보다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AI가 인류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이런 철학이 진정한 발전을 이끌어냈죠. 고민 끝에 저는 한국에 남기로 했어요. 미국의 조건은 매력적이었지만 돈과 명예보다 중요한 게 있었죠. 바로 연구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세계 AI 학회에서 한국은 새로운 기준이 되었어요.
기술과 윤리의 완벽한 조화, 인류를 위한 AI 연구의 표준, 같은 평가를 받았죠. 더 이상 중국이나 미국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도 달라지셨어요. 한국 연구소를 방문하신 후 놀라워하셨죠.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AI 강국이구나. CIA 출신다운 날카로운 통찰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에요. 윤리와 기술을 모두 갖춘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제가 그토록 찾던 이상적인 연구 환경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에바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요즘 중국의 AI 기술력을 맹신하는 분들도 많은데 아무래도 겉으로 보이는 성과와 실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같은 AI 강국이라도 연구 문화에서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이런 두 나라의 차이에 대해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나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